안녕하세요. 저는 눈의 안과 전안부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안과의사 한혜경입니다. 자, 이렇게 혁신적인 의학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 건축학개론, 저도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거기서 국민 여동생으로 우리의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이두나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또 색다른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은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국민 배우 수지님의 결막모반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두나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얀 얼굴에 아주 반짝거리는 눈동자에 흰자에 약간 뭔가 이제 그게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안과 의사니까 저거 좀 빼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이제 결막모반 제거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아름다운 수지 배우님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자, 수지님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사진의 질이 그닥 좋진 않지만 여기 뭔가 눈동자 옆에 가뭇가뭇한 게 보이고요. 이쪽에도 살짝 뭐가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여배우들에게서 보이는 이제 점들. 흰자가 맑고 깨끗하고 하얘야 되는데 뭔가 까만 잡티 같은 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결막모반은 그냥 점이에요. 점은 우리 몸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흰자에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점막에도 생길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상식 수준에서 점은 자외선하고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분들은 렌즈 써서 그래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타고난 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이 자외선 같은 게 노출을 받으면 좀 더 진해지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또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을 예전에 어디에 찔렸는데요. 그때는 약간 충혈되는 것 같으니 거기가 뭐가 좀 점이 생겼네요. 그런 것처럼 외상이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흉터로부터 자외선을 받으면 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저도 있지만 이제 기미잡티 이런 것처럼 노화로 인해서도 우리 몸에 어디나 점, 특히 흰자에도 왠지 젊었을 땐 내가 흰자가 맑고 깨끗했는데 뭔가 탁하고 꼬물꼬물한 게 보이기 시작해.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점의 형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까만 점도 있고 동그란 점도 있고 오른쪽 위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기미잡티 같이 보이는 점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의학 강연 중에는 가장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치료가 간단합니다. 치료는 말 그대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하듯이 레이저로 순식간에 없앨 수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간단하게. 그래서 레이저 시술은 제가 좀 이따 동영상으로도 다 보여드릴 텐데 레이저 시술이 가장 1번이고요. 화학적 박피술은 요새는 레이저가 나온 뒤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강한 알코올 등에 의해서 박피를 하는데 눈동자 중에 검은 동자는 알코올에 조금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일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레이저가 먹지 않는 아주 깊거나 너무 범위가 넓거나 또는 또 점의 모양이 좀 수상해. 왜 우리가 점도 아주 드물지만 악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로 절제해내고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근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는 그냥 제 케이스. 요새는 남의 케이스를 갖다 못 씁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만 몇 개 보여드리는 건데,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은 눈은 크게 확대해 놓으면 약간 징그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 점이 있네요.
검은 또는 갈색의 색소가 있는 거고, 제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얀 자가 그대로 살아난 모양이고요. 비포 애프터죠. 요거는 전형적으로 약간 수지 씨가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검은 동자 옆에 갈색의 반점이 있고, 요 두 번째 사진은 시술 직후, 바로 시술을 하자마자 찍은 사진이고, 세 번째 사진은 하루 이틀 지났겠죠. 가벼운 충혈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하얗게 점이 없어진 모습의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따끈따끈한 어제 환자의 사진인데요. 자, 이분은 제가 라식을 해드린 분인데, 검은 동자 매우 가까이까지도 검은 모반이 좀 깊고 진하게 있었어요. 젊은 청년인데, 제가 좀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바로 해주셔서, 이거는 하루 지난 사진 아니고 바로 하자마자의 사진에서 가벼운 충혈은 있지만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아무런 점이 안 보이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시연이 되나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레이저가 반짝반짝하는 게 지금 아까 그 어제 환자 방금 보여준 그 사진을 실제로 레이저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뭐 그냥 번쩍번쩍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레이저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레이저를 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세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좀 번쩍번쩍한 것만 미리 저희가 워닝해서 좀 번쩍여도 제가 지정된 지점을 이렇게 빨간불로 맞춰주면 그것만 좀 보고 계세요 하면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자, 그럼 레이저가 상피에 다 조사가 되면 소위 말해서 상피가 레이저에 의해서 약간 박피될 수 있도록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은 정말 소독된 면봉으로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살짝 점을 그냥 문지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면봉에 까만 때가 보이실 거예요. 저 물빛 때 나오죠, 지금 여기. 네. 바로 저게 박피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미 점이 제거된 부분에서 검은 동자 아주 가까이의 잔여물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토탈 시간은 불과 레이저 시간은 5분, 베끼는 시간 30초, 추가 레이저 1분 해서 아마 모든 그 프로시저는 전혀 통증 없이 안약으로 한 방울 마취가 되거든요. 바로 끝나게 되고, 아까 바로 이 환자는 바로 이 점이 시술 직후죠. 수술까지는 아니고 바로 이렇게 좀 발그레하긴 하지만 이 발그레한 것도요, 불과 한 1시간 이내로 하얘져요.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시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막 모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반 사례 4는 요거는 조금 이제 레이저를 할 수 없는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온 건데요. 역시 제 환자고, 안쪽에 점의 깊이가 아까 그 환자랑은 좀 다른 양상일 거예요. 더 검고 진하고, 실은 이제 저희가 보는 현미경은 결막이 또 층이 있어요. 겉층을 상피층이라고, 안쪽을 내피층이라는데, 내피층까지는 레이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막은 우리가 흰자랑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는 약간 비닐막 같은 건데, 그거 살짝 이렇게 박리해서 그 부분만 말 그대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잘라내고, 그럼 이제 벌어지니까 결막을 봉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얇은 봉합사가 한 3-4개 보이죠? 점은 없어졌고, 요거는 이제 며칠 뒤에 봉합사를 제거하고 봉합 부위가 깨끗해진 거고요. 충혈은 약을 넣으면 금방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흰자로 깨끗하게 지내고 있는, 사진 팔로우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절제를 하는 시술적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레이저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제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사례 사진은 다 보셨고요. 결막 모반은 말 그대로 이제 점이에요. 그래서 점은 제거하면 실은 우리가 뭐 피부과에서 점을 제거해도 대부분은 재발하지 않지만, 또 뭐 맨날 골프 치러 나가면서 햇빛을 많이 쐰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거무스름하게 다시 멜라닌 색소가 침착할 수 있어서 시술 후에 뭐 적어도 너무 길진 않게 1달 정도는 실내에서는 뭐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는 예쁜 강아지 고양이처럼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결막 모반에 대한 이제 저의 사례와 설명이었고요. 결국에는 결막 모반은 아주 간단하게 레이저로서 제거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라이브 방송, 저도 처음 해봐서 너무 떨리는데 몇 가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나눌게요. 요 질문 받으면 되겠죠? 네, 네. 자, 우리 루치아님, 예쁘시네요. 닉네임이 64세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노안이라고 했는데 눈물샘이 막히지 않았어요. 자, 64세 눈물이 흐른다. 실은 저도 눈물이 많이 나는데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나요. 되게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눈이 너무 건조한데 눈물이 흘러. 그래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구건조증에서의 눈물층의 의미는 하나의 보호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 눈물층으로 된 보호막이 보습막을 딱 형성해 주는데 안구건조증은 그 보호 장벽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번 비유를 하자면 안 감고 제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요? 1분도 안 돼서 눈물이 나서 눈을 감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 장벽이 벗겨지는 순간 자극 반사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4세에 눈물샘 안 막혔는데 눈물이 흐른다. 이거는 거의 100%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눈물 보호 장벽이 약해서 외부 자극을 차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안과에서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인공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보습막 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흰둥이 푸들, 흰둥이 푸들 강아지 키우시나 보구나. 아, 저 예뻐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이 나이가 돼도 예쁘다는 말은 너무 좋네요. 흰색 눈동자가 탁하게 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끔 탁해지는 갈색이 생긴다. 자, 탁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자외선, 노알이로 인한 색소 침착일 수 있습니다. 가끔 탁해진다. 이건 아마 피로감으로 인해서 충혈이 더해져서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눈의 흰자는 어떤 날은 갈색이고 어떤 날은 하얘지고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데 간혹 충혈이 오면 좀 탁한 부위가 더 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모반인지 아닌지는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질환은 흰 눈동자에 생기는 큰 질환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네요.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실핏줄 터지는 사람 많아요. 실핏줄은 자주 터질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코피로 비유합니다. 간혹 코 풀다 보면 코피도 나고 또는 어떤 때 와르르 날 때도 있고 가끔 이 닦다 보면 잇몸에서 출혈이 나서 뱉은 거에 피가 묻어 있기도 한 것처럼 이 점막에 있는 모세혈관, 눈도 그렇고 코안도 그렇고 입안도 그렇고 점막의 모세혈관은 피로 또는 약간의 자극에 의해서 약간의 피가 터질 수 있어요. 한 개도 안 심각해요. 근데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환자분들은 가끔 안과에 달려와서 원장님 제 눈이 이렇게 새빨개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환자 많다 보니까 환자는 너무 심각한데 그냥 약 하나 받고 집에 가세요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안 심각해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 피곤이 원인이다 보니까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말대로 쉬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이제 피가 난 양에 따라서 뭐 하루 만에 좋아지기도 하고 아주 많이 아까 코피도 주르륵 날 때 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나면 일주일 가기도 하는데 일단 그 어떤 경우에도 심각한 건 아닙니다. 단 내가 막 코피도 나, 잇몸 출혈도 나, 피하에 멍도 들어, 눈에 흰자도 터져 이러면 이 사람은 출혈성 경향이 있는 내과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씩 터지고 뭐 가끔 이러는 거 정도는 심각하지 않지만 내 몸의 모든 출혈 경향이 나타나는데 얘도 하나의 그 몫을 차지한다 이러면 내과에서 피검사해서 지혈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자, 버블버블님 신기했어요. 수술하니 신기해요. 수술하면 회복기간이요. 그냥 5분이면 됩니다. 저도 이거 아르곤 레이저 맨 처음 했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회복 따로 할 거 없고요. 그냥 안약 하나 받아가서 약간의 충혈이나 자극에 대한 염증 반응을 소염제로 회복하면 되고요. 보통 안약은 한 5일 정도 넣고 끊으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넉넉하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사항은 바로 세수 가능, 바로 샤워 가능, 바로 화장 가능. 단 아까 점은 자외선의 재발 우려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선글라스만 한 달 정도, 그것도 실내에서 쓸 필요 없고 햇빛이 너무 강하다 싶은 장소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회복 기간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결막모발 안 아픕니다. 자, 아까 제가 제 환자 하는 거 보셨잖아요. 환자가 어디 꼼질이라도 하든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얘기고요. 상피층에만 레이저가 조사되고 상피층은 안약 한 방울로 싹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자, 아직은 청춘이다. 청춘이 아니신가 보다. 청춘에 미련이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눈의 흉터를 제거하면 시력에 문제 없죠. 눈은요, 흰자로 보지 않고 검은 동자로 보고요. 흰자 모발은 검은 동자랑 하나도 관계가 없어서 시력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꿀꿀님. 익상편이랑 결막모발 차이는 뭐냐 하면은 결막모발은 색소고요. 익상편은 군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노화가 되면 기미, 잡티, 군살까지 포함되는 게 있는데 익상편은 말 그대로 흰자의 살이 불뚝불뚝하게 커지면서 흰자 자체에서 융기되는 것을 그 검열반, 흰자 자체의 융기가 검은 동자를 업어서 침범하는 것을 익상편이라고 합니다. 익상편은 역시 시력하고 크게 관계없지만 너무 커지면 검은 동자 센터로 가게 되면 난시가 유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경우에는 미용상으로도 시력상으로도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자, 해피라이프님, 저는 안과에서 어떤 점을 보세요? 눈이 깜빡거리는데 눈이 고정되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안과에 가서 보라 그러는데 잘 못 보시는구나.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안과 의사들은요, 막 굴리는 눈, 물론 앞에 봐주시면 저희는 진료 보기 편한데요. 돌려도 진료는 다 봅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보통은 이제 에이밍 빔이라 그래서 의사들이 뭐 이렇게 빨간 불을 보여주거나,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라식 수술을 담당하는데 라식 수술할 때 레이저 빔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의 에이밍 빔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보면 고맙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눈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레이저에 그것도 달렸어요. 추적 장치. 그래서 레이저가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안과에서 의사들이 보라는 대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혹시 못 본다 그래도 좀 움직인다 그래도 뭐 수술 시에는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장치라든지 또 진료 중에 또 저희가 감안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럼 뭐 미리 연습해서 가지 않으셔도 돼요. 자, 홀리해피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 귀엽대요. 심지어 이 나이에 라방 할만하네요. 이런 얘기도 다 듣고. 자, 엄마가 건조증이 심하다. 효녀시구나. 눈물 난다고 하는데 일회용 눈물을 쓰면 좋죠. 예, 일회용 눈물은 기본입니다. 요새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여기서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눈물약이 너무 지금 현재 그리운데 눈물약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서 설명은 다 못하지만 안구건조는요, 요새 질환으로 분류해서 되게 다양한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 증상이 너무 심하면 눈물약을 쓸 수도 있지만 뭐 IPL 레이저로서 할 수도 있고, 플러그라 그래서 눈물길을 막아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제도 눈물약뿐만 아니라 보습장벽 만들어주는 약, 건조증으로 인한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을 그 사람이 이제 건조증 검사를 해서 어느 층에 문제가 있고 염증이 있냐 없냐, 삼투압이 없냐 다 보면 저희가 이제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눈물약만 써도 증상이 완화되는 정도고 집에 눈물약도 넘쳐나고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어머님 이걸로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병원 오세요. 다 방법이 있죠. 켈로이드 체질. 자, 트루 켈로이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주로 흑인이 트루 켈로이드고요. 우리나라에는 켈로이드라기보다는 이제 스카 하이퍼트로피라 해서 흉이 많이 지는 타입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든 이제 제거할 때 주의는 좀 해야 되지만, 결막 모발은 흉터가 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사례 보여준 중에 결막 모발의 아르곤 레이저는 흉터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점상피만 날려버리는 거라서 켈로이드 체질이 트루 켈로이드가 온다 한들 안전하고요. 단 이제 저희가 아까 절제해주는 사진이 하나 있었죠. 꼬매는 사람. 그 사람들 같이 이제 흉터를 남을 수 있는 어떤 절제를 한다 그러면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괜찮습니다. 근데 트루켈로이드 아닌 경우에는 또 피부랑 다르게 결막은 흉터가 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아유, 라방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우리 김나순 님. 눈이 가려우셔서 비비는데, 시력 교정할 때 문제가 될까요? 수술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크게 라식, 라섹, 또 하나는 렌즈 삽입 이런 수술이 있는데, 라식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3개 비비면 각막을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너무 가려우신 경우에는 알러지 안약이란 거 이런 거 넣어서 이제 가려워서 비벼서 수술한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리 해드리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비빌 수 있으니까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림안대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잘 때 가림안대 하고 낮에 알러지 약 넣으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수술 후 주의사항에서 비비지 말아라 하는 거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심정민님, 결막 모반. 결막 모반은 아까도 했지만 흰자고요. 시력 교정은 검은 동자 표면의 각막이라는 부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무관해. 시력 교정은 시력 교정대로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황달, 결막 모반. 황달은 말 그대로 우리 간에 있는 그 저기가 있어요. 빌리루빈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빌리루빈이 이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고 몸에 퍼져요. 그러면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다 노르스름해지는데 우리 눈의 흰 눈동자가 워낙이 좀 맑고 깨끗한 면이 되다 보니까 피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노란기가 보이는 거죠. 결막 모반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황달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간담도 검사를 빨리 해보셔야 되고, 가끔 그런 질문해요. 제가 눈이 좀 누르스름한 게 뭐가 있는데 이거 황달인가요? 황달의 누런색이랑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흰자가 좀 약간 색소가 차서 생기는 누르스름함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황달은요, 말 그대로 빌리루빈 색소가 노랑이 아니라 약간 형광 연두 노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색으로 물이 들게 되고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막 모반하고 달라요. 자, 햄표홍님, 자, 안구 검사. 자,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20대, 시력 좋아. 안경 자주 안 바뀌어 2년에 한 번 받으셔도 됩니다. 30, 40대 시력 나빠 1년에 한 번 받으셔야 되고요. 50대, 60대 시력 너무 좋아 역시 1년에 한 번 받으셔도 되는데 그때는 5, 60대는 백내장이라든지 대부분 노안이 오죠.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 30대 초에 라섹. 시력이 떨어졌는데 재수술 두께는 남았대요. 점을 잘못 봐 눈을 감은 것 같은데 수술의 영향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2012년도면 안구 추적 장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시력이 떨어진 이유는 워낙이 수술 전에 고도근시였거나 또 워낙 긴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좀 눈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수술에 영향이 줬을까요? 양쪽 시력이 처음 나서 0.8, 0.3입니다. 0.8, 0.3이면 일단은 재교정 여유가 있다면 저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의 차이가 나면 피로도도 높고요. 또 0.3인 눈이 좀 뭐랄까 잘 안 쓰게 되면 좀 더 약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재교정 여유가 있으면 추가적 라섹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하면 뭐 위험하냐? 자,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 저는 이제 라섹을 긴 시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수술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년 뒤에 또 오셔서 또 나빠졌다. 그럼 이제 잔여각막 여유를 체크를 해보죠. 대부분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이제 저도 길게 안과 의사를 할 거면 재교정 여유가 있는 눈을 수술을 하죠. 대부분 수술적 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그냥 흘려드려셔도 되는데 350 남아라. 그럼 이 사람 계산해 보니까 350 딱 남아요. 수술 잘 안 해요. 307, 80은 남아야지 제가 처음에 수술할 때 부작용 설명 중에 재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재교정 여유가 일부 있기 때문에 물론 실측과 예측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예측치가 좀 남아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재교정을 하는데 처음같이 많은 양이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은 한 2, 30 여유만으로
적은 양의 근시 재발을 교정할 수 있고 그때도 원칙만 지키면 절대 위험하지 않고 좋은 시력 나오고요. 그럼 저한테 3차 한 사람이 있냐? 처음 수술이 만약에 100을 했다면 재발이 10을 할 것이고 10의 재발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재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3차 수술의 케이스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자, 70대 초반 검열반 어머님은 익상편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열반과 익상편은 약간 조직학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검열반만 있으신 경우에는 크게 보기 흉하지 않으시면 수술 안 하셔도 돼요. 대신 검열반이 너무 흉하거나 검열반은 돌출돼 있어서 염증이 올 수 있어요. 늘 충혈돼 있거나 이러면 그것도 제거는 가능해요. 쌍꺼풀이 여러 겹이에요. 한 겹으로 정돈이 되고 나서 요거는 조금 성형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정돈된다고 눈썹이 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돈을 원하시면 성형해서 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고 백내장 안 하면 실명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백내장은 안구 내측에 있는 수정체가 너무 하얗게 변하는 건데요. 나중에 하얗게 변하다 못해가지고 안에 노화물질 쌓이면 약간 뚱뚱해져요. 그러면 뭐 안압이 올라가거나 뭐 아직 그런 경우는 못 봤지만 뭐 터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오래 두면 눈을 못 쓰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럼 신경도 죽어요. 그래서 백내장 오래 두시는 거 아니고 적게 하셔야 됩니다. 27원님, 전이 옅은 회색이에요. 요건 좀 봐야 돼요. 옅은 회색이나 약간 푸른빛을 띠는 점은 흰자가 그러니까 흰자 중에서도 결막이 아니고 원래 이제 흰자는 하얀 판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공막이라 해서 단단한 막이 있고 그 위에 비닐막처럼 혈관을 포함한 결막이 있는 건데요. 공막의 색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갓난 아기들이나 아주 아기들한테 많은데 우리가 몽고반점처럼 간혹 흰자가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점이 어린아이들한테 있는 경우에는 이건 크면서 좋아지기도 하고요.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색이나 푸른색인 경우에는 그냥 공막 색소일 수도 있어서 못 뽑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보지 않고는 설명은 좀 어렵네요. 자, 아까 우리 엔젤님은 비루관 건조증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수술의 부작용 알러지가 심하다. 자, 여기 앞에 보면 눈물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에서 말하자면 하수도예요, 하수도. 집에 하수도 막으면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구가 안 건조한 사람들이 막으면 조금 눈물이 고인다라는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비루관을 막는 시술은 대체로 처음에는요, 녹는 재질을 막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가 검사해본 건조증 환자는 대체로 눈물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6개월짜리 정도로 먼저 막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애매하면 한 달짜리 막고 넘쳐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얘는 녹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시린징이라 해서 물을 내려서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조증 환자들은 막아놓으면 좋아하지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녹는 재질로 미리 이제 테스트 플러그 같은 걸로 할 수 있고요. 알러지 유발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알러지는 알러지대로 따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빨리 건조해지는 편 피곤하다. 안구 건조증 완전히 고칠 수도 있나요? 자, 맞아요. 안구 건조증이 요새 소위 말해서 제가 이제 안과 의사를 길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요. 위생이 문제인지 세균성 질환, 막 눈병도 많이 돌고 막 세균성 질환 많았는데요. 요새는 세균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과적 질환이 건조증으로 많이 흘러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그거 없이 못 살잖아요. 일단 집중하기 시작하면 눈은 마르기 시작해서 건조증 환자 너무 많아서 말 그대로 환자가 많을수록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서 건조증에 대해서 학회도 많고 방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레이저 아까도 얘기했죠. 플러그, 약제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건조증도 우리가 그냥 쉽게 눈물약을 주던 시대는 지나서 건조증 검사를 다 해요. 눈물층이라는 게 세 겹이 있거든요. 그래서 흰자에서 배상세포 나오는 점액층, 눈물샘에서 나오는 수분층,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층을 마이보그래픽, 마이봄선까지 다 촬영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 어떤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약제로 치료할지에 따라서
많이 호전이 돼요. 뭐 완치라고까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상 좋아졌습니다. 많이 불편하면 하셔도 돼요. 검사해보고. 자, 무섭다고 치료를 거부해요. 남편이. 자, 제가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겁이 많아요. 보고 있을 때 설득하라고요. 자, 결막모반은요. 5분이면 끝나고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고 전혀 아프지 않고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뭐 내가 결막모반이 나의 매력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보기 흉한데 너무 하고 싶은데 무서워 이러면 하시면 돼요. 이모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검은색 회색빛이 도는 거는요 아마도 이모님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백내장 수술은 검은 동자의 표면의 컬러감을 바꿀 수는 없는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미 완성된 수술이고요. 검은 동자가 푸른 빛이 돌거나 약간 회색빛이 도는 이유는 각막이라 그래서 검은 동자 앞벽에 투명한 유리알 같은 막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각막이 나이가 들면 저도 좀 있는데 이상하게 노인환이라 그래서 가장자리가 약간 희끗하게 변하면서 예전에 우리 막 좀 그 동태눈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약간 그렇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수술 트라우마로 인해서 더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노화로 변한 거예요. 백내장 때문에 변한 거 아니고요. 본인 모르시면 그냥 계시면 돼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 네. 그래요. 그 색이 노화로 변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노인환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만 희끗해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약간 회색 푸른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봐요. 질문이 많은 줄 알고 얘기를 막 정신없이 했는데 또 그러면 뭘 얘기해 드릴까? 아까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어차피 이제 제가 전환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환부는 뭔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앞전자입니다. 전환부는 본인이 앞에서 보이는 부분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그럼 후환부는 뭐냐? 안구의 뒤쪽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망막이라 해서 안구 내측 벽하고 그 다음에 안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구에서 모든 본상을 뇌로 가져가는 시신경이라는 꼬리 같은 게 하나 달려있죠. 그쪽을 이제 후환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환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환부부터 말해드리면 이렇게 앞을 보면 뭐가 있나요? 눈꺼풀이 있겠죠? 눈꺼풀에 다래끼부터 시작해서 뭐 속눈썹 찌르는 것도 있고 검은 동자 표면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뭐 각막, 망막, 공막, 뭐 막이 많은데 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딱 각막, 결막만 알면 되는데 바로 검은 동자 표면이 각막, 흰자 표면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하게 뭐 결막염부터 요 좀 이따 제가 답해 드릴게요. 결막염, 눈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콘택트 렌즈 끼는 거, 뭐 렌즈의 부작용 또는 렌즈의 상담 또는 요새는 이제 어린아이들 눈 나쁠 땐 드림 렌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어머님들은 아기들 안경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드림 렌즈도 이제 제 담당이고 또 하나 검은 동자 표면 각막에서 시력의 굴절을 담당하죠. 그래서 각막을 살짝 레이저로 교정하면 눈 나쁜 사람 시력 교정하는 라식라섹이 이제 제 담당이고 심지어 이제 렌즈 삽입술까지는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표면이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도 이제 제가 좀 치료를 하는데 건조증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층을 다 검사를 해서 점액층 문제면 점액 보강제, 수분층 문제면 플러그 요법, 마이봄샘의 문제면 IPL 레이저 등이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기들 안과 검진은요. 따뜻한 초콜라떼님 그립습니다 지금. 일단 세돌이 지나면 아기들이 적어도 잠깐 앉아서 수검자 검사하는 사람하고 눈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기계에 얼굴이나 턱을 못 대도 전문 수검자는 아이에다가 특별한 기구를 넣어서 빗질을 훑어보면 아이에게 심한 근난시가 있는지를 근난시원시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기가 뭔가 잠깐 집중만 하면 저희가 이제 사시가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고요. 심지어 협조가 잘 되는 아이는 턱하고 이마를 기계에 대면 시신경 황반까지 바로 볼 수 있어서 세 돌쯤부터는
안과 검진, 영유아 검진이라는 걸 하는 게 좋고요. 영유아 검진에서 간혹 심한 원신환시가 발견되면 어릴 때 교정할수록 약시가 안 오기 때문에 세돌서부터는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검진 시에 이상이 나오면 의사가 6개월이나 뭐 조금 더 이제 검사의 텀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세돌부터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점의 재발 가능성, 점은 언제든 뭐 피부에도 점이 재발될 수도 있지만 결막점은 잘 재발은 안 돼요. 그래서 재발된 케이스는 제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레이저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그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각막 두께처럼 뭐 두께적인 그게 있는 건 아니라서 점이 재발됐으면 또 아르곤 레이저로 하시면 됩니다. 드림 렌즈 성인이 돼서 해야 되나요? 되죠. 돼요. 드림 렌즈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를 성인들이 안 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져요. 자, 우리가 드림 렌즈가 밤에 잘 때 끼우는 렌즈인데 그냥 제가 러프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 100만 원 전후로 돼요. 이건 병원마다 또는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수술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이 지금 라섹 같은 경우가 단순 라섹인 경우 120?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림 렌즈는 소모품입니다. 한 2년 쓰면 갈아야 돼요. 왜냐면 마모되거나 또는 괜히 이렇게 하다 후루룩 흘리면 또 파손도 되기도 하고 분실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해도 될 걸 이렇게 드림 렌즈를 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또 드림 렌즈로 되는 사람들은 고도근시엔 드림 렌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도근시나 중등도근시일 거예요. 드림 렌즈가 오케이 했다면. 그러면 수술이 되게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해결하지 드림 렌즈는 성인들이 잘 하지 않는 이유가 효율적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림 렌즈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죠. 자, 행복한 인생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행복한 인생님은 궁금한 것 중에 눈에 바람 불어 넣는 거 안압이요. 저도 안압 잴 때 꿈찔 놀래요. 안압을 재는 방법은 공기 안압계로 재는 게 너무 간편하고 논 컨택트. 우리가 눈에 뭐 이렇게 닿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안압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압이 높아지면은 시신경이 그 안압에 눌리기 때문에 이걸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상 안압 녹내장도 있지만 안압도 정기 검사에 무조건 들어가는 팩터고 안압이 정상인보다 높은 경우에는 뭐 녹내장인지 아닌지 또는 안압 검사가 정상이라도 녹내장 정상 안압성 녹내장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정기 검진에 안압이 포함되고 정기 검진 중에 시신경 확인도 포함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각막도 검은색, 결막도 흰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셔서 각막 구조를 설명하려면 제가 모형한구를 좀 가져올 걸 그랬네요. 자, 각막이라는 구조는 검은 동자 앞에 유리알 같은 투명 구조입니다. 바로 각막 뒤에 있는 구조가 홍채라 그래서 조리개 역할을 해주는 구조죠. 각막은 컬러가 없어요. 컬러가 없으니까 바로 뒤에 있는 까만 홍채가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은 검은색 아니고 투명한 색이고요. 홍채 색깔은 다크 브라운이 이제 동양 사람들 다 다크 브라운이고 서양 사람들은 홍채색이 파랑도 있고요. 녹색도 있고요. 뭐 에메랄드 색도 있고요. 그래서 각막색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간에 다 투명 유리알이고요. 홍채색에 의해서 검은색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흰자는 공막이라는 불투명한 싸개막에 결막이라는 얇은 비닐막, 혈관이 포함되어 있는 비닐막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렌즈. 자, 렌즈 설명하자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데 렌즈는 소프트 컨택트 렌즈, 하드 컨택트 렌즈, 아까 얘기한 드림 렌즈 뭐 이렇게 한 3가지로 나뉠 거예요. 소프트 렌즈는 일회용 렌즈, 다회용 렌즈. 하드 렌즈는 보통 RGP라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 좋은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렴한 렌즈라 하면 뭐 좀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다 보면 산소 투과율 같은 게 좋은 렌즈는 아닐 수 있고요. 렌즈라는 걸 이제 저같이 전환부 의사들은 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아까 가문동자 표면을 각막이라고 표현했고요. 아주 무색 투명한 유리알 같은데요.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게 각막에 혈관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찌르면 다 피가 나잖아요. 각막은 레이저로 막 깎아도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는 이유는 조직학적으로 무혈관 투명세포라는
특이한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뭡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다 전달해 주죠. 호흡으로 들어온 산소가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면 이제 산소를 다 담고 온몸으로 피돌기를 다 산소를 주는데 각막은 안 가요. 산소가. 혈관이 안 가요. 그럼 각막은 살아있는 세포인데 어디서 산소를 먹게 해요? 공기 중에 이 산소가 확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공기 중에 확산으로 산소가 들어와야 될 각막 조직에 뭔가 비닐막처럼 소프트렌즈 같이 이런 걸로 탁 막아놓는다. 특히 뭐 요새 서클이나 칼라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각막의 입장에서는 살짝 목을 조른 거예요. 각막의 목을 살짝 조르면 잠깐은 견딜 수 있는데 이걸 하루 종일 매일 싸구려 렌즈를 종일 낀다 이러면 각막 내부에 당장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산소라는 건 뭡니까? 기초 대사 물질이죠. 그게 만성적으로 부족해지면 전체 기능이 다 떨어져요. 각막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항균 기능도 있고 면역 기능도 있고 분비 기능도 있고 뭐가 있나 감각 기능도 있겠죠. 다 떨어져요. 그러면 염증도 잘 생길 수 있고 부종도 잘 생길 수 있고 분비 기능 떨어지면 안구 건조증도 올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각막이 막 상했는데 환자 안 아파해요. 감각이 둔해. 그럼 감각이라는 건 아프면 아파서 막 아프다 하면서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를 못하니까 손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 제가 너무 겁나게 설명했나? 너무 오래 장시간 무심코 하루 종일 특히 여자들 미용 렌즈 뭐 이런 거 오래 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경이 너무 싫어서 렌즈를 꼭 껴야 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의사랑 상담해서 아까 얘기한 GP라는 건 가스 퍼미어블 산소가 투과되는 하드 렌즈를 끼거나 아니면 일회용을 쓰면서 좀 이벤트성으로 뭐 하루 꼈으면 하루 벗고 뭐 하루는 뭐 할 때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끼거나 아니면 라식 라섹 받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력 교정을 라식 라섹 할진 검사해봐야 알아요. 뭐 누가 라식 했는데 너무 좋아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눈은 라식은 안 되고 라섹만 되는 눈도 있고 내 눈의 조건은 뭐 어쩔 줄은 몰라요. 예를 들면 각막이 두껍나 얇나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막의 두께는요 마치 우리가 생각해보면 키 같아요. 키가 크다고 더 건강하고 키가 작다고 몸이 약하고 이런 거 아니듯이 각막이 두껍다고 눈이 좋고 각막이 얇다고 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재봐서 나오는 해부학적 구조적인 자기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막이 얇은데 높은 도수다. 주로 라섹이 가능하고요. 각막도 두껍고 낮은 도수다. 그럼 둘 다 가능하고요. 뭐 너무 고도근시인데 각막도 얇다 그러면 라식 라섹 둘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친구가 뭐 했는데 이게 아니라 가서 검사해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의 의견 따르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꽁꽁냥님도 시력 교정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만약에 라섹이 제일 좋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라섹만 하고 왔을 텐데 저는 1번 수술 인트라라인, 2번 수술 무슨 라식 스마일 뭐 다 다릅니다. 그럼 왜 다를까요? 조건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리온 고래밥, 비문증, 안구건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 플리커? 이게 뭘까? 플로터 아닐까? 비문증은요, 이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완부가 아니라 후완부 문제인데 안구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속이 텅 빈 게 아니라 속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물이 약간 계란인자 같이 점도가 있는 물인데 그 물도 이제 내 몸의 세포질 물질이기 때문에 물의 세포가 실은 보여요. 저도 지금 조명이 너무 밝은데 저 조명 보고 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아메바 한 마리 쓰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볼 때 모르는데 환한 벽에서 하얀 바탕을 보면 내 눈 안쪽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작은 노폐물이나 세포질 물질 같은 것들이 나한테 비쳐서 그림자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문증은 날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까만 점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이쪽 보려고 그러면 얘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날비자를 쓰고 플로터라 그래서 부유한다라는 현상으로 쓰는데 비문증의 90%는 노화, 피로 또는 단순 물질들 치료할 필요도 없고 치료도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안구 내 벽을 망막이라는데 망막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망막이 찢어져서 오는 비문증은 이렇게 사소한 비문증이 아니라 좀 심해요. 검은 먹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을 갖고 있는 어떤 검은 내가 어떤 시야가 가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망막 질환으로 인해서 그 물 속에 피가 튀어나왔거나 망막이 찢어져 나온 부분에 대한 비문증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비문증은 거의 90% 이상은 단순 비문증으로 치료가 필요 없는 것들 아주 드문 경우에는 망막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심하고 걱정되면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세상에 요새 안 되는 거 거의 없는데. 성인 드림렌즈요. 실은 라섹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고도근실 가능성이 높아서 드림렌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눌러서 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경험상 5디옵터라 그래서 이제 디옵터가 눈 나쁜 정도를 매기는 단위인데 5디옵터까지 효과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4디옵터, 5디옵터 되면 효과는 좋은데 실패 확률도 좀 있지만 6디옵터 좀 잘 권유 안 해요. 그래서 본인 상태는 모르겠지만 셋 다 안 됐다 그랬으면 좀 고도근실 가능성이 높아서 드림렌즈도 어렵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홀리 해피님. 아이고 열공성 망막박리 하셨으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공성 망막박리는 수술적 방법이 다양해요. 그냥 작은 망막박리만 레이저로 땜질만 해서 끝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눈에다 뭘 넣는 거죠. 안구 내부에 실리콘 오일이나 공기라는 걸 넣으면 자세를 달리하면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뜨죠. 이제 내가 눈에다 공기를 주입했어요. 그리고 엎드리고 있으면 공기가 붕 떠서 망막이 찢어진 부위가 공기로 탁 붙어서 압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막 박리를 수술한 사람이 공기나 무슨 오일을 주입했다고 하면은 의사가 반드시 자세를 지정해줘요. 그리고 붙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팔로업이 끝냈을 때는 자세를 풀어주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술하신 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 프리 하면 누워서 자도 되고요. 아직 수술 초기라서 뭐 어떤 자세를 지정해 줬다면은 수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세가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수술하신 원장님의 의견을 꼭 물어보고 따르셔야 되고요. 결석. 자, 우리의 최대의 숙제입니다. 이유 없는 이물감. 저는 이제 아까 전환부 의사라 그랬죠. 그래서 결석도 제거하고 건조증도 치료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그 이유 없는 이물감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99%는 제가 원인 분석을 해서 결석이든 건조증이든 치료해주면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심리적인 원인, 내가 뭐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답이긴 한데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거 안구 건조증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결석은 이제 뒤집어 보면 안과 의사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 있는 돌같이 생긴 피지 물질들이거든요. 그게 다 제거된 상태에서도 이물감이 있다면 건조증이나 안검염으로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석이 있다는 건 피지가 많다는 얘기고, 피지가 많다는 얘기는 아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점액증, 수분증, 지방증 중에서 지방증 밸런스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층 밸런스가 안 맞는 건조증이 치료가 제일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계속 분비되는 유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또는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마치 피부 타입 같아요. 피부가 지성이라서 여드름 나는 사람 자꾸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구 건조증 중에서 이렇게 지루성 건조증인 경우가 재발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진료는 보지 않았지만 결석을 제거했는데도 이물감이 있다 그러면 조금 심한 안검 염증에 인한 지루성 건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병원에 오셔야 되겠는데. 하얀 눈이 내려. 예. 자, 아까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앞통이요. 자, 일단 요것도 좀 봐야 될 문제인데요. 자, 안압이라는 문제가 의외로 실은 그 안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압이 높으면 눈이 아프냐? 이게 명제가 이게 저기가 아니에요. 안압이 낮아도 아픈 사람이 있고요. 안압이 높아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통이 그냥 통증일 수 있고 안압하고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압도 정상 수치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했다면, 반면에 의사가 그냥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냥 고안압증, 다시 말해서 녹내장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하얀 눈이 내려니면서 앞통이 느껴지는데 안압이 높았다. 그러면 검사를 진행하겠죠. 녹내장 검사를. 녹내장 검사를 한다는 건 시신경 모양을 보고 시신경 섬유층이 잘 뿌리 잘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거기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높은 편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집에 보냈을 거고, 이 앞통이 그냥 왜 우리가 두통처럼 오는 거라고 판단해서 집에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또 좋아졌고,
치료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 압통이면 말 그대로 두통처럼 약 먹고 쉬는 게 치료고요. 만약에 본인이 좀 걱정되신다면 내가 녹내장 검사를 제대로 한 건지 한번 전화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안과에서 실제로 녹내장 때문에 높은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고환압증이라 그래서 고환압증은 뭐냐면 녹내장은 아닌데 각막이 두꺼우면 공기환압제로 재면 괜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녹내장 아닌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얼핏 요 줄만 봐서는 고환압증일 가능성이 높고 녹내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집에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아니라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쉬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자꾸 재발을 한다. 내 압통이 재발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방문해 보셔서 그 확답을 들으세요. 내가 녹내장이 아니라는 확답.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빗번짐이요. 빗번짐이 심하다. 우리 곤두님은 라식라섹을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답을 바로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식라섹을 해서 빗번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뭐 이렇게 라식을 한다 그러면 검은 동자에 우리 범위를 정해서 수술하는데 그 수술에 좀 뭐 범위가 너무 좁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올드한 레이저들은 빗번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수술 안 했는데 빗번짐이 심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안 맞아. 난시가 좀 부족 교정됐거나 아니면 과교정돼서 안 맞는 경우 난시 있으면 밤에 번짐이 심합니다. 또는 근시가 부족 교정됐으면 낮에 밝은 날 조명에서는 잘 보이는데 밤만 되면 잘 안 보여서 번져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백내장 같은 거 초기에도 빗번짐이 일어날 수 있고요. 녹내장도 초기에 빗번짐이 일어날 수 있어서 곤두님은 지금 방송을 들으신다면 내가 수술한 눈이라면은 뭐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수술한 병원에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그 주변부 레이저를 더해서 빗번짐을 호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고 수술 안 한 눈이라면 뭐 안경 도수가 맞는지 혹시 나한테 무슨 시력적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또 이렇게 그 제가 비욘디라는 채널을 보고 의료계에도 이런 혁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이제 안과의사지만 저도 몸이 아픈 데가 있어요.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저도 뭐 이 담도 쪽이 안 좋아서 뭐 내과도 가끔 가는데 저도 이제 안과만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때는 다 공부를 했으나 잊어버린 것도 많고 최신 의학지견을 또 제가 내과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거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1대 다를 모시고 또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이 혁신 채널인 비욘디라는 채널에 대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시간이 되면 1대1 환자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굳이 병원에 안 가고도 이렇게 전문의랑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모아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그런 인사도 하나요? 좋아요, 댓글, 알림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